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은 오행 컬러 패치 중 색깔, 컬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 패치는 패치 안의 성분이 중요하죠. 오행 컬러 패치 또한 그 안의 성분 독보적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 보여지는 패치 위에 디자인과 컬러의 힘 또한 중요합니다. 왜 컬러가 중요할까요? 색깔에는 각각의 지닌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색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길이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그 가시광선이 뭐죠?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 파란색, 남색, 자색입니다. 이것을 흔히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읽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색도 있습니다. 적색의 바깥에 있는 색, 적외선이라고 하지요. 우리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자색 또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이 자색 바깥에도 선이 있지요. 그것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살균의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인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순환, 바퀴란 뜻이죠. 색깔의 힘 또한 우리 인생의 순환의 힘이 있습니다. 색은 빛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색은 각각의 길이, 즉 파장이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빨간색, 가장 장파장이죠.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땅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땅의 기운, 즉 지기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색에 3원색, 1차 원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색, 황색, 청색을 뜻합니다. 그러면 1차 색 중에서 가장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색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파란색입니다. 하늘을 뜻하죠. 따라서 색깔 중 파란색은 천기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살죠? 그렇죠,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1차원 세 가지 색 중 사람이 사는 색은 바로 황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인기를 뜻합니다. 1차원색 두 가지가 합쳐지면 2차원색이 됩니다. 땅의 기운 적색과 사람의 기운 황색이 합쳐지면 주황색, 오렌지가 되고요. 사람의 기운 황색과 하늘의 기운 청색이 합쳐지면 녹색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즉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자색, 보라색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색깔에는 각각의 지닌 에너지의 힘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행 컬러 패치의 표피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행 컬러 패치의 7종은 각각의 컬러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녹색 그린 패치, 적색 레드 패치, 황색 옐로우 패치, 백색 화이트 패치, 흑색 블랙 패치, 분홍 핑크 패치, 마지막으로 아픈 통증처에 붙이는 갈색 브라운 패치입니다. 이 갈색 브라운은 구리와도 같은 색깔이므로 쿠퍼 패치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색깔을 차크라, 즉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적용시키지 않고 왜 녹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핑크와 갈색, 브라운을 적용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동양의 경락적인 컬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양의 경락적인 힘은 5가지 기운,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장부를 통해서 경락이 움직이는데 그 경락은 총 12경락입니다. 이 12경락은 음의 장부가 있고요, 양의 장부가 있습니다. 즉, 음의 장부 6가지와 양의 장부 6가지가 총 12개의 경락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것이 오행의 기운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오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봄을 상징하는 목, 여름을 상징하는 화, 가을을 상징하는 금, 겨울을 상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화는 상승의 기운이 있고 금수는 하강의 기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승만 하면 지구는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막아주고 하강으로 내려주는 환절기의 기운의 오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그런데 이 토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서 여름 사이도 존재하고요,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 사이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를 중앙토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토는 드러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최고의 환절기의 힘의 기운입니다. 이 목을 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의 한자를 파자시키면 지평선이 있습니다. 땅속에 뿌리가 3개가 있죠. 이 뿌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힘, 스프링의 힘, 곧게 뻗는 힘, 그것이 바로 목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화는 계절로 여름입니다. 파자하면 땅 아래 뿌리가 2개가 남고요, 위쪽에는 3개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불은 확산 분열의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를 파자하면 지평선 위에 상하 좌우 전후를 골고루 담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계절을 잘 이어주죠. 목화의 강력한 힘이 계속된다면 열매는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을 막고 드디어 내려주는 하강의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이죠. 그래서 그 가을의 한자를 파자하면 먼저 빛을 차단시킵니다. 쇠를 달구고 물을 부으면 단단해지지요. 그렇듯이 열매가 단단한 임금처럼 능력 있는 가치가 됩니다. 그것이 재물처럼 반짝이죠. 이것이 바로 금전의 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 금전의 계절이 될 수 있지요.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년의 봄에 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려면 반드시 겨울에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 겨울의 힘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열매가 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열매의 살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기운이 존재합니다. 계속 씨앗으로 모이고 씨앗을 터뜨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봄으로 됩니다. 그 봄에 땅을 뚫고 또 솟아올라 목의 기운으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죠. 이러한 목화토금수는 12경락의 장부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여름의 불은 눈에 보이는 불입니다. 태양의 불이죠. 그래서 임금과도 같다 임금군을 써서 군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살아요? 태양 옆에 살 수는 없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살지요. 그래서 서로를 살려줍니다. 따라서 서로 상자를 써서 상화의 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경락의 음장부와 양장부는 목에 어떠한 것이 배당될까요? 바로 목의 음장부는 단입니다. 목의 양장부는 쓸개, 담입니다. 화의 음장부는 심장이고요. 화의 양장부는 소장입니다.
토의 음장부는 비장이고요. 양장부는 위입니다. 금의 음장부는 패입니다. 금의 양장부는 대장입니다. 수의 음장부는 풍파, 신장입니다. 수의 양장부는 방광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열기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체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경락은 음의 경락 심포고요. 양의 경락은 삼초입니다. 이렇게 오행은 목화 토금수 5개로 배당되지만 실질적인 경락은 마음의 경락까지 총 12개의 경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은 각각의 색깔이 배당됩니다. 목은 새싹 나무를 상징하죠.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솟아오르는 힘이죠. 그래서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죠. 정확하게 목이 아닌 목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색깔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녹색입니다. 그린이죠. 그래서 녹색 그린 패치는 간과 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락학적으로는 족걸음 간경, 족소양 담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패치는 간담의 질환은 물론 간담이 맡고 있는 근골격계의 질환, 그리고 얼굴에선 눈의 문제,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분노 조절, 그리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도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불 중에서도 군화는 바로 빨간색 적색을 나타냅니다. 이 적색 레드 패치는 심장과 소장, 심혈관 질환에 적용되고요. 소장은 청탁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좋은 것은 영양분으로 보내고 나쁜 것은 대장을 통해 배출시키죠. 이렇게 청한 것과 탁한 것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소장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질환에 레드 패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얼굴에서는 혀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레드 패치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패치를 어떠한 질환 또는 어떠한 통증 위치에 적용되는지는 하나하나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톤은 노란색 비장과 위를 담당하는 황색 옐로 패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 영양기계 질환이 있다면 이 옐로 황색 패치로 다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금의 컬러는 백색입니다. 이 백색 화이트 패치는 폐와 대장 질환에 좋습니다. 폐는 호흡이죠. 대장은 변비, 설사는 물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대장은 우리의 피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환에 백색 화이트 패치를 적용합니다. 오행 중 수는 흑색입니다. 이 흑색 블랙 패치는 신장, 방광 질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비뇨생식기 질환, 전립선, 자궁에도 좋지요. 그리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경락입니다. 이 상화는 핑크, 분홍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280일을 살지요. 그때 외부로부터 보이는 컬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컬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홍, 핑크 컬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남자들도 핑크를 좋아한다면 모성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 핑크 컬러는 마음의 병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각의 컬러별 경락이 배당되고 그 질환들도 장부별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경락별로 목은 족걸음 간경, 족소양 담경, 군화는 수솜 심경, 수태양 소장경, 토는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 금은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수는 족솜 심경, 족태양 방광경, 상화는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에 배당이 됩니다. 그 경락별로 경락선의 위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픈 통증처가 그 경락선마다 해당된다면 거기에 맞는 컬러의 패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강력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픈 데 붙이는 갈색 브라운 패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녹색부터 핑크까지는
아픈 통증처의 반대쪽, 즉 건강한 쪽에 좋은 기운을 아픈 쪽으로 갖고 와서 통증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곳에 붙여주는 컬러, 왜 갈색 브라운일까요? 이것은 바로 1차원 세 가지 색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1차원 색 세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적색, 황색, 청색입니다. 땅의 기운, 사람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다 지니고 있죠. 이 세 가지 1차원색을 더하면 원래는 흑색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상황의 변화를 주면 이 흑색은 갈색으로도 될 수 있죠. 즉, 이 갈색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장파장의 색인 지기의 힘 적색과 중파장의 인기의 힘 황색, 단파장의 하늘의 힘 파란색 세 가지의 천, 지, 인이 다 합쳐진 색이 바로 갈색 브라운입니다. 이 갈색 브라운 패치를 아픈 통증처에 붙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패치의 강력한 원적외선 파동 에너지와 갈색 브라운 컬러의 힘, 그리고 둥근 디자인의 하늘의 힘과 삼각형의 땅의 힘까지 더해져서 통증 완화에 정말 좋은 기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오늘 오행 컬러 패치의 컬러, 색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락과 컬러, 그리고 강력한 원적외선 파동 에너지를 통해 통증으로 인해 생긴 경직된 세포를 올바르게 해주고 건강한 쪽에 오행 컬러 패치를 붙임으로써 장부의 근원까지 해결시켜주는 오행 컬러 패치. 앞으로 질환별로 어떤 패치를 적용하고 통증의 위치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하나 컬러별로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